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PD란 폐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 힘든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을 포함하는 비가역적 폐쇄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이 여기 COPD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은 둘 다 COPD에 속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공기 흐름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폐쇄되어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은 기침이 심하고 가래를 많이 뱉어내는 타입이고, 폐기종은 숨차고 호흡곤란이 심한 타입입니다. COPD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COPD라는 큰 이름으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비가역적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되돌릴 수 없다. 가역적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있다. COPD는 비가역적인 기도 폐쇄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좁아진 거를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 이 뜻이고, 반면에 천식은 대부분 가역적인 기도 폐쇄입니다. 그래서 약물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역적, COPD는 비가역적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COPD의 원인은 가장 주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 대기오염, 산업분진, 유전적인 요인, 이것이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COPD 증상은 디스프니아, 호흡곤란, 처음에는 운동할 때만 발생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호흡곤란이 있다고 합니다. 만성기침, 만성가래, 아침에 또 심하고 오래 지속되고 진하고 누런 가래가 나오고, 호흡기 때 쌕쌕거림, 휘징 사운드가 들립니다. 청색증, 만성기관지염형 COPD, 블루워터라고 그러고, 건강해 보이는 핑크, 퍼퍼라고 하는데 폐기종형 COPD인데, 그러니까 핑크라는 것은 만성기관지염형일 때는 청색증이 있지만 폐기종일 때는 청색증까지는 아니고 붉은기가 있다 해서 핑크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더라 하는 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3대 증상, 호흡곤란, 기침, 가래 세 가지인데 호흡곤란에 대해서 보면 COPD는 앞에서 봤듯이 기도가 좁아지고 폐가 딱딱해지면서 공기 흐름이 잘 안 되는 병이죠. 특히 폐기관지에 염증과 점액, 가래가 생겨서 숨을 내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내쉬지 못하고 폐에 공기가 남아있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에어 트래핑이라고 하고 그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점점 폐가 부풀어 오르면서 과팽창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미 공기로 꽉 찬 폐포에는 새로운 산소가 들어올 여유 공간이 없어지게 되겠죠. 즉 산소는 안 들어오면서 이산화탄소는 안 나가는 상태, 저산소증이 생기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고탄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증상, 기침. 왜 기침이 날까? COPD에서는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계속됩니다. 기관지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기침 반사가 자주 일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염증이 오래되면 기관지가 아주 예민해져서 먼지, 찬 공기, 냄새, 연기 같은 자극에도 쉽게 기침이 납니다. 세 번째, 가래입니다. 기관지 안쪽에 있는 점액샘이 커지고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가래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폐 안에 세균이 자주 침입하기도 해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고름 같은 가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화농성 가래라고 합니다. COPD 진단검사는 어떤 거 있나?
대표적으로 폐기능 검사 PFT가 있는데 FEV1, FVC 이걸 나눴을 때 70% 미만인 경우 폐쇄성 패턴이라고 해서 COP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가 과팽창되어 있다든지 횡격막이 원래 횡격막이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횡격막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납작해진다, 플랫해진다 이렇게 과팽창되니까. 그리고 ABGA 검사에서 아까 말했던 저산소증, 산소가 떨어지고 CO2가 가두어가지고 곧한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 ABGA에서는 산소 분압이 80에서 100이고 CO2는 35에서 45인데 산소가 부족해지고 CO2가 많아지면서 저산소증, 곧한산증이 나타납니다. 폐기능 검사 앞에서 얘기했죠. FEV는 뭐고 FVC는 뭐고 계산은 또 어떻게 하나. FVC, Forced Viral Capacity, 최대 호기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폐활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 번 들이마신 공기를 최대한 세게 내쉴 때의 전체 양, 이게 FVC고 FEV1은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그러니까 이 전체 최대 호기량에서 1초 동안 내쉬는 양, 1초에 이렇게 내셨는데 1초 동안에 내신 양만 측정한 것이 FEV1입니다. 그럼 요거 전체에서 최대 호기량에서 1초 동안의 호기량, 요거를 퍼센트로 계산을 한다고 봤을 때 FVC가 4리터고 FEV1이 2리터라고 하면 계산을 하면 0.5, 50%가 됩니다. 아까 70% 이상이 정상이라고 했죠. 70% 미만은 폐쇄성 폐질환 COPD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COPD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요법. 기도가 폐쇄되어 있으니까 기관지를 확장해야 되겠죠. 기관지 확장제. 자, 베타2 아고니스트. 이건 속효성, 지속성이 있는데 뭐 이런 약물이 있답니다. 몰로 시작하고 몰, 이게 기관지 확장제 되고 작용 기전은 기관지 근육에는 베타2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면 근육이 이완을 하게 돼서 기관지가 확장되면서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두 번째 기관지 확장제는 항콜린제. 근데 이것도 속효성, 지속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후경암 신경은 긴장이 풀렸을 때, 휴식하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건데 기관지를 수축시킵니다. 왜 수축시키냐?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호흡을 빠르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관지가 지금 편안한 상태, 호흡도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근데 이 항콜린제는 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막는 거겠죠. 항콜린이니까. 이걸 막게 되니까 기관지 수축을 방지하고 점액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관지가 넓어지고 가래도 줄어들면서 COPD 환자의 기관지 확장제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관지 확장제는 테오필린. 이거는 정확한 기전은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PDE 요거를 억제한답니다. PDE를 억제하면 기관지가 이완되고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면서 염증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관지 이완, 약간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부작용이 많아서 혈중 농도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된답니다. 앞에서 첫 번째로 기관지 확장제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항염증제, 흡입 스테로이드, 인헤일드 콜티코스테로이드 흡입하는 겁니다. 플루티카손, 우데소니드
이런 것들이 있고, COPD에서는 기관지 내에 염증 세포가 많겠죠. 스테로이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후종과 점액 가래 생성을 줄이고 피로 자극을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COPD 악화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인헤일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보통 롱 액팅 지속형 베타 아고니스트와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그 포르모테롤, 롤이라고 그랬죠. ROL, 이 약물과 부데소니드, 그리고 흡입제, 요거를 같이 쓴답니다. 세 번째 기타 약물로 PDE 억제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플루밀라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PDE의 역할은 원래는 그 사이클릭 AMP 요거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PDE4의 억제제이니까 사이클릭 AMP 농도가 올라가겠죠. 이 사이클릭 AMP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피도 수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분해되지 않고 농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항염증 그리고 기도 수축을 완화하니까 도움이 되겠죠. 중증 COPD 환자에 쓸 수 있습니다. 주로 만성기관지염형 반복적인 악화를 보이는 환자에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항생제 치료, 백신, 예방 접종을 해서 독감, 폐렴, 구균 같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약물적 요법으로는 당연히 흡연이니까 금연을 해야 되고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근육 운동이 도움이 되겠고 입술 오므리고 호흡하는 거 예. 바람 부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호흡하고 이렇게 부는 거 체위 배에 특정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 기침 유도 거울에 기미 서리게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부는으로써 기침을 유도하면서 가래를 배출할 수 있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산소요법 이 중요한데 저농도 산소요법을 써야 됩니다. 고농도로 산소를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면 COPD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주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사람은 혈중 CO2 농도가 올라가면 숨을 쉬고 싶어 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COPD 환자는 항상 CO2 농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CO2를 에어 트래핑 했죠. 그래서 CO2를 못 내보내니까 높은 농도 상태입니다. CO2가 더 이상 숨을 쉬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떨 때 숨을 쉬고 싶냐? 산소 농도가 떨어졌을 때 숨을 쉬고 싶어집니다. 즉 산소 부족이 호흡 자극의 유일한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고농도 산소를 갑자기 주게 되면 산소가 충분해지니까 호흡 자극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숨을 덜 쉬게 되고 CO2 농도는 숨을 덜 쉬니까 CO2 농도는 더 쌓이면서 호흡이 억제되고 의식 저하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도 산소 1리터나 2리터 정도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그 ABGA에서 O2 산소 농도는 55 미만일 때거나 세츄레이션 농도 모니터상의 세츄레이션 농도가 88 미만일 경우에 산소요법이 권장됩니다. 그러면 아까 입술 오므리기 호흡은 왜 필요할까? 숨을 내쉴 때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내쉬는 방법으로 촛불 끄듯이 이렇게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숨을 내쉴 때 기도가 너무 빨리 닫히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공기가 잘 빠지겠죠. 그래서 산소도 더 잘 들어와서 숨이 덜 찬 느낌이 들고 숨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입술 오므리기 호흡,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줄 요약으로 정리를 하면 COPD 환자는 고농도 산소를 금지하고 한다 그랬죠. 이듣고 입술 오므리기 훈련을 해야 되겠죠. 폐기능 검사에서 또 퍼센테이지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폐쇄성을 의심할 수 있고 3대 증상 호흡곤란, 기침, 가래, 치료제는 기관지 확장제, 베타2 아고니스트, 테오필린, 항콜린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고 항염증 스테로이드, 인헤일드, 흡입 스테로이드제 그거를 쓴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